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지원입니다. 오늘은 바르셀로나 대 인터밀란의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을 함께 봤는데요. 유니폼에서도 아시다시피 약간 바르샤를 응원하면서 인테르가 더블에도 조금 실패하게 기원하면서 봤는데 일단 경기 자체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3대3으로 일단 무승부를 가져가게 됐어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홈에서 아쉬운 경기였겠죠. 일단 오늘 양 팀의 미친 선수들은 라민 야말과 둠프리스였습니다. 사실상 1대1 대결이었다고 봐도 무방했죠. 라민 야말 vs 둠프리스의 맞대결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둠프리스를 대표로 인테르 자체의 조직력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사실상 1대 11의 느낌이 많이 났죠. 둠프리스가 경기 초반 상대의 균열이 있을 때 한지 플릭 특유의 라인을 올려놓는 축구를 했을 때 둠프리스가 뒤쪽에서 돌아 들어가면서 크로스 찬스를 잡았고 한 번 실패한 이후에 세컨볼을 다시 올려줬고 튀람이 감각적으로 뒷발로 돌려놓으면서 앞서갔던 인테르고 코너킥 상황에서 둠프리스의 원더골이 나오면서 2대0까지 앞서갔던 인테르입니다. 둠프리스의 1골 1어시 플러스 원더골이죠. 근데 바르샤도 그때부터 기어의 변속을 가져가면서 특히 라민 야말이 미쳐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라민 야말이 그야말로 미쳐 날뛰면서 거의 원맨 캐리의 정석 같은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정말 멋진 활약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라민 야말이 득점을 기록했고 또 어떤 페란 토레스의 득점을 도우면서 직접적인 어시스트까지는 아니어도 라민 야말이 거의 공격의 대부분을 담당하면서 동점으로 전반전을 마치게 돼요. 문제는 바르셀로나가 그 남은 10분 동안 분위기가 너무 좋았는데 역전까지는 만들지 못한 채로 전반전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뭔가 차이가 드러났는데 양팀 감독의 지략 싸움에서는 저는 시모네 인자기가 훨씬 더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지 플릭이 부상으로 인한 교체 카드도 있었고 어떤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을 바꿔주기 위한 교체 카드도 있었는데 결국 시모네 인자기는 명확히 뚜렷한 컨셉의 교체 카드를 가져왔어요. 라우타로가 부상으로 빠진 이후에 타레미를 투입한 것을 제외하면은 디마르코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라민 야말 쪽에 대한 수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아우구스토를 투입을 했고요. 그리고 차라놀로의 어떤 경고 옐로 트러블적인 부분과 차라놀로의 어떤 롱패스나 킥력에 의존하기보다는 프라테시의 전진성과 한 방의 역습에서의 속도를 높이겠다라는 취지를 갖고 프라테시를 투입을 했고 결국 막판에는 튀람과 둠프리스 오늘 경기 굉장히 잘했던 두 수훈 선수를 빼면서 걸어 잠그기를 시도했습니다. 오늘 경기 시종일관 인테르가 시도했던 그 두 줄 수비와 걸어 잠그기를 시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인테르가 컨셉을 더 잘 살린 용병수를 가져갔고 결국 후반에 바르샤의 분위기를 굉장히 잠재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아우구스토의 투입을 솔직히 저는 의심을 갖고 봤어요. 왜냐면 아우구스토가 세리에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영입 당시의 기대치에 비해서는 안정감도 조금 떨어질 때도 있고 풀백으로서 공격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을 드러내는 선수인데 오늘 들어와서는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라민 야말이 전반에 비해서 완전히 묶인 건 아우구스토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해요. 왼쪽 풀백을 완전히 올리지 않고 딱 고정시켜 놓으면서 라민 야말이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없애버렸고 그 과정에서 일단 미키타리안이 그리고 바스토니가 협력 수비로 붙으면서 3명의 선수가 라민 야말을 담당을 했습니다. 더블팀이 아니라 거의 트리플팀이었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교체 카드 튀람이 빠지고 지엘린스키가 들어가면서 지쳐있는 미키타리안을 좀 프리하게 두고 이제 에너지가 남아있는 지엘린스키가 딱 이렇게 들어오면서 라민 야말을 끝까지 좀 봉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후반전에도 결국 둠프리스의 그 세트피스 득점이 나오면서 앞서갔던 인테리어였지만 역시 바르셀로나도 코너킥으로 응수하면서 존머의 자책골로 연결되긴 했지만 결국 하피냐의 미친 중거리 슛이 나오면서 경기를 원점으로 만들었던 바르셀로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별다른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바르샤인데 그게 바로 인자기의 어떤 전술적 변화와 용병술에서 기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에는 인자기가 오늘 한지 플릭보다 어떤 게임 플랜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 상황에서 저렇게 하겠다 이 선수가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더 잘 짜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교체 카드를 통해서 분위기 반전과 어떤 선수들에 대한 대응력을 높였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3대3으로 비긴 채로 이탈리아로 넘어올 겁니다. 주세페 메아짜에서 진행을 하겠죠. 뭐 저는 밀란 팬이기 때문에 산시로라고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주세페 메아짜에서 시작을 할 이제 경기를 치를 텐데 인터 밀란으로서는 다음 리그 경기가 굉장히 하위권 경기이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잘 돌리고 이제 홈에서 경기를 치를 때 좀 그래도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지 않고 왔기 때문에 홈에서 좀 더 유리한 지점에서 시작을 한다면 더 편안한 마음에서 경기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리그 우승에 도전 중인 인테르가 과감한 로테이션을 시도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챔스에 좀 집중하는 상태라면 더블을 노리고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라도 확실히 잡으려면 일단 챔스도 가시권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챔스를 좀 더 집중할 것이란 전제하에 로테이션을 돌릴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시모네 임자기의 감독의 감각이 굉장히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챔스 얘기를 하면은 어제 봤던 경기 아스날 대 PSG는 우승 경쟁이 끝났기 때문에 풀로테이션 혹은 부분 로테이션이 과감하게 가능한 상황이고 바르샤와 인터밀란은 치열하게 바르샤는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진 우승 경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선수들의 체력 안배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인터밀란도 코파 이탈리아 4강까지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코파델리 결승전까지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가 굉장히 큰 상황인데 이 두 팀 바르셀로나의 트래블, 인터밀란의 더블을 향한 여정이 순탄할지를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이쪽 브라켓이 저쪽 브라켓에 비해 조금 불리한 상황은 맞기 때문에 과연 챔피언스리그 결승 대진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결승전이 어떻게 치러질지가 굉장히 궁금한 오늘 경기였습니다. 딱 하나 더 좀 아쉬웠던 점은 오늘 경기에서 바르셀로나의 주일쿤데 그리고 인테르의 라우타로가 부상을 당했거든요. 두 선수 모두 양팀 공수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선수인데 이 두 선수가 어떤 태클이나 컨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근육 부상을 주장하면서 좀 주저앉았고 경기를 뛸 수 없는 상태에서 교체가 됐기 때문에 양 팀의 우승 경쟁에 굉장히 큰 변수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두 선수가 큰 부상 아닌 상태로 돌아와서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축구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는 MOM을 준다면 당연히 둠프리스고요. 선수가 아닌 사람에게 줄 수 있다면 저는 시모네 인자기한테 주고 싶을 만큼 인자기가 왜 최근 유럽에서 가장 최고의 감독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는지를 볼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너무나도 재밌는 경기 새벽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제 생방송 링크 남겨둘 테니까 찾아와 주셔서 많이 같이 축구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기 정말 재밌게 봤고요. 내일 제가 또 토트넘 보데글린트 경기 봐야 되는데 조금 수준 높은 경기가 또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유바.